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부TV 벤더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교통은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 국토부 보도자료고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본격 추진 특별법이 공포됐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구에 여기에요, 부지가. 여기 대구고요. 803 위로 쭉 올라가면 신공항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신공항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일단 세 군데가 있죠. 어디죠? 부산의 가덕도 맞죠? 가덕신공항. 그다음에 제주의 제주의 제2신공항. 제주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요 대구에 있는 경북 통합 신공항,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요 세 가지를 저희가 10년 내에 주목해야 될 어떤 의미 있는 공항 얘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죠. 이벤트가 있었다. 이벤트가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있고요. 제주 제2신공항은 이미 여러 번 진행이 좀 되고 좀 안 됐다가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수요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이 진행은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통합신공항이 그거에 비하면 약간 느낌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일단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부의 재정 지원, 예타 면제, 인허가 의제 통합신공항 어떤 추진단 설치 등이 나와 있다. 그래서 뭐 특별법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좀 언급되어 있고, 그래서 전담 조직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주요 포인트가 뭐냐? 신공항의 의미. 제가 보기에 일단 대구만 얘기해 놓고 봅시다. 서대구에서 연결되는 우리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나와 있는 공항철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항과 관련해서는 철도가 대부분 다 나여졌다. 제주라는 곳은 특별하지만 내륙에 있는 대부분의 공항, 뭐 무안공항이라든지 이제 KTX가 노선을 옮길 정도로 공항 때문에 옮겨갔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서대구에서 이어지는 어떤 공항까지 어떤 철도 라인, 이것들이 저는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앞으로의 대구의 미래에서 큰 이벤트 몇 가지가 있다라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한 5손가락 안에는 충분히 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공항, 공항철도 이전, 이거는 전 2개나 들어간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있죠? 군이 대구로 편입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군이 대구로 편입된다라는 부분이, 이것도 크죠? 그러면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대구라는 것이 많이 약세고 당분간은 미분양 때문에 좀 곤란하겠지만 추후에 그러한 미분양들이 좀 더 해결되고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할 때, 제가 보기엔 군에 있어 대구에 좀 더 인접한 지역의 일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신도시 차원에서 뭔가 좀 개발이 진행될 거다. 제가 지난 도시계획들을 좀 돌아보면 이렇게 편입되거나 하면 꼭 거기서 그 다음에 어떤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위군, 특히 대구에 근접한 군위군에 있는 어떤 토지 매입,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항이 이전한다. 그러면 이전하는 데와 그리고 기존 도심에 있는 이런 후적지라고 표현합니다. 이전이 되면 그 공항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규제, 고도 제한이라든지 여러 규제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전되고 거기에 뭔가 어떤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원이라든지 더 첨단 이런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분명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계획 들이 됐을 때 기존의 규제 사항들은 대부분 해제가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우리는 후적지라고 표현합니다. 후적지. 이런 후적지에 대한 영향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결국 이 공항으로 가는 공항 주변의 부지, 맞죠? 이 주변의 부지는 그래도 공항이 생기면 주변에 뭐라도 생깁니다. 맞죠? 여러 가지 시설. 물론 여기는 고도 제한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러 가지 고도 제한이,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생기고, 철도가 생길 수 있고요. 지하철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그리고 그게 따른 주변에 뭔가 말 그대로 무슨 설렁탕집이라도 하나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길목,
진입로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훨씬 더 토지의 가치가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후적지 또한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구를 신공항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을 다 보셔야 돼요. 일단 군의군도 보셔야 되고 시간상 좀 여기까지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이벤트이다라고 보여지고 공항 세 가지만 기억하셔라. 가덕 그다음에 제주 제2공항, 그다음에 대구 통합신공항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일단은 통합신공항이 특별법 통과됐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군의군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구리시가 세계역을 직접 운영하려는 이유 프레시안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한번 봅시다. 내용은 일단은 구리시가 역사 특히 이제 BN2 BN은 별내입니다. 여기에 보면 BN2 정거장 이름은 장자호수 공원역, BN3는 구리역, 동구릉역 이렇게 정해졌다. 여기가 구리에 해당된다라고 보여주면 되고요. 이거를 자기네가 직접 관리를 좀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기사의 내용이고요. 포인트 봅시다. 24년 6월 개통 예정. 제가 보기에는 6월보다 조금 더 하반기로 늘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상황들을 좀 보면 개통이 6월에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별내선의 의미 봅시다. 이게 별내선인데요. 암사 다음부터 이어지는 게 BN1역 서울 구간이죠. 그 다음에 BN2, BN3, BN4, 그 다음에 진건역, 그 다음에 별내지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 생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일단은, 암사역 다음에 이제 서울에 여기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구간이 조금 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구리 지역은, 20분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잠실까지 한 13분 정도. 그러면 여기서 한 13분, 14분. 그렇죠? 그럼 하나 2분씩 잡으면 돼요. 16분, 한 18분. 그러니까 20분 정도 안에 18에서 19분 사이에 가겠죠. 20분 안에 잠실까지 갈 수 있다. 8호선의 장점이 뭘까요? 장점. 8호선의 장점. 보세요. 여기 개수가 작아요. 보통 우리가 5호선이 개통하거나 7호선이 연장되면 연장되는 지역에서 열차 운행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노선이 자꾸 외곽으로 빠지면 열차 운행이 서울로만 향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그러다 보니까 외곽에선 열차가 반밖에 안 되고 뒤로 돌아간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8호선은 워낙 짧기 때문에 모란에서 서울에서 끊어가진 않잖아요. 맞죠? 그런 개념으로 8호선에 가는 것들은 모든 열차가 다 운행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남선보다 별내선이 매력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별내선의 의미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통상 우리가 구리에 계신 분들 또는 진건이나 별내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올까요? 천호로 굳이 갈 일은 없습니다. 구리에서 이렇게 중앙선 타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잠실 또는 석촌 또는 뭐 가락시장 또 잘 안 가겠죠. 대부분 2호선, 9호선 중심으로 아마 정차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로 들어가는 어떠한 상황들이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이렇게 서울로 가겠죠. 서울로.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사에 나와 있는 이런 얘기들 뭐 직접 관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어요. 직접 운영하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통상 우리가 열차가 계획된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구리 구간이다. 그럼 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리에 해당되는 연장, 남양주에 해당되는 연장. 그럼 총 사업비가 있으면 사업비에 이게 광역철도다 그러면 70% 국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 중에 구리 구간 연장 대비 그다음에 남양주 구간 연장 대비 돈을 내는 거예요. 서울 구간 대비 연장 대비 이렇게 돈을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리 구간은 구리시가 역사 관리를 직접 하겠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역사 관리에서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돈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GTX를 놓는다, 6호선을 놓는다 이거는 그냥 요식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운영한다. 뭔가 자기네 있는 것들을 뭔가 이제 직접 관리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어떤 이러한 뭐 도시공사 개념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뭐 자기네들이 뭐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이것 때문에 뭐 6호선이 좀 빨리 된다거나 뭐 트램이 도입된다거나 이거는 별개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창원 도시철도 오랜만에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부 승인, 여기 보시면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보통 이렇게 이런 거 잘 안 나오는데, 경상남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부가 승인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내용은 뭐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구축 계획이잖아요. 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이제 그 다음 절차를 밟겠다. 예타, 기본 계획, 사업 수립 계획 이런 것들을 거쳐서 추진하겠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보시면 특례시란 말이에요. 특례시, 창원 특례시. 특례시가 서울에 어딨죠? 어딨죠? 뭐 수원, 맞죠? 그다음에 고양, 그다음에 성남. 이런 인구가 100만이 넘는 곳 이런 데가 특례시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100만이 넘는 도시가 어디죠? 울산, 맞죠? 대표적으로 100만이 좀 한 110만 정도 되는 데가 울산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광역단위급입니다. 광역단위급. 그 외의 급은 울산 정도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건 별개로, 맞죠? 수도권에 3개. 그 다음에 창원이라는 곳이 하나 있다. 그래서 창원이 보면 그냥 한 게 아니고 옆에 합쳐졌잖아요. 마산하고 이런 데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큰 도심을 구성했고, 창원에는, 경상남도 도청을 소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큰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창원이라는 특례시로 성장이 됐고, 이런 특례시에 맞게 그래도 뭔가 좀 우리 안에 도시철도 하나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다 하는데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본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사비 따질 때 이 트램은 지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 게 없어요. 맞죠? 지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가선으로 가냐, 무가선으로 가느냐, 대부분 뭐 운영, 차량 운영, 뭐 레일, 뭐 이 정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한 200억 킬로당 한 200억 또는 250억 또는 많게는 300억 정도 킬로당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비교적 적게 들죠. 그러니까는 특례시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래도 철도와 관련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트램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하지만 트램의 장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례 트램을 얘기했잖아요. 어떤 거죠? 신도시였어요. 트램 자리를 미리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하지만 기존에 있는 구도심의 트램은 뭐가 문제죠? 기존에 있는 차량과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 어떤 체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신호 같은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들을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 생겨요. 그래서 쉽게 접근이 잘 안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대부분의 사업들의 트램 사업들 진행이 잘 안 됐다. 그나마 가장 대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대전 2호선인데 그것도 나중에는 트램하다가 결국은 입체 교차화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러면 창원 트램의 1호 2호선, 3호선의 의미는 뭐냐? 저도 창원에 예전에 몇 번 가긴 했었지만, 여기는 국가산업단지다. 그 다음에 여기는 창원의 중심 상업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산이다. 그래서 아마 이것들을 연결한 1호선. 통상 그래도 가장 창원시가 비중을 두는 걸 1호선에 아무래도 두겠죠. 그래서 창원 1호선을 이렇게 비중을 좀 둔 것 같고요. 빨간색. 그래서 여기는 중심 상업지, 그 다음에 일자리, 여기도 일자리, 그 다음에 여기 주거, 이런 것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곳. 그래서 1호선을 아마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고요. 2호선을 보면, 2호선은, 여기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창원역, 여기 창원중앙역, 창원역에서 현재 여기에 열차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을 그대로 활용해서 차량을 투입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좀 트램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여기는 약간 전동차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트램이라는 표현이지만 아마 기존선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약간 다른 형태의 열차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비도 좀 많이 안 드는 걸로, 맞죠? 일단 기존선을 활용한다. 철도 레일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3호선은 이걸 좀 더 광범위하게 약간 우회적으로 돌아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2호선이 뭐 경제성에 있어서는 우수하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큰 순환의 의미에서는 3호선도 의미가 있지만, 현재 여기를 이제 BRT, 버스 어떤 전용선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 BRT 개념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트램으로 활용해 볼까라는 그런 창원시의 입장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첫 발입니다. 얼마나 언제 걸릴지는 몰라요. 그리고 지역은 지역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출퇴근의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역세권의 힘도 커지지만 지역에서는 굳이 철도가 아니어도 굳이 지하철이 아니어도 출퇴근 또는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없던 거에서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나름의 의미는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맞죠? 크게 막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가는 길이 좀 더 편해졌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의미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도시철도 사업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국가가 최대 60%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넘어야 될 산이 많지만 특히 제가 보기엔 요 마산역 요 구간 여기는 창원 중앙에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가운데 이런 좀 여유가 좀 있어요. 부지가. 이런 보차도 이렇게 중간에 약간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요 중간도 뭐 이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마산역 들어가는 부분이 좀 되게 좀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의 뭐 과제는 이러한 어떤 서로에 대한 의견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합치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지요. 대전입니다. 대전. 광역철도 1단계 수요 예측 제조사 통과. 연내 착공 사업 추진 탄력. 그래서 봅시다. 광역철도 1단계. 그러면 1단계는 뭡니까? 여기입니다. 어디서부터? 신탄진에서부터 어디까지? 계룡역까지. 내용은 기존선을 활용한다라는 게 기존선 활용.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디예요? 신탄진에서 조치원까지. 3단계는 계룡에서 여기 강경이라는 곳이 있어요. 강경, 논산 다음에 강경. 여기가 3단계입니다. 그래서 4차 국가철도망의 2단계, 3단계가 언급됐고요. 요거는 기존에 진행을 하려다가 국토부가 잠깐 그래서 멈춘 겁니다. 왜 멈춰? 요게 보면 이제 요게 트램이에요. 요 트램 때문에 수요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 다시 한번 수요 예측을 해봐라고 하는 개념상에서 잠깐 멈춰. 그런데 여기는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기존선을 활용합니다. 기존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일단은 기존에 있는 어떤 철도라는 거는 어떤 교통의 편의, 그러니까 어떤 서민들, 대중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전 구간을 다 KTX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구간에서는 또는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철도가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럼 기존에 있는 이 철도는 현재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제 다 안 다닙니다. 없어요. 차량이 없어요. 새로 나오는 것들이 거의 ITX급 정도밖에 없고요. 기존의 새마을, 무궁화는 다 없어요. 그러면 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철도는 다 없앨 거냐? 그 관점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 철도 안 다니면 없앨 거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 근거리에서는 전동차. 우리가 알고 있는 1호선, 맞죠? 경의중앙선, 경강선 이런 것들을 여기다 투입하자. 그럼 얼마큼? 수요가 많지 않은데 얼마큼 투입할까? 2량만 가자. 맞죠? 2량만. 우리가 보통 6량, 4량, 8량 가잖아요. 수도권에서는. 근데 여기는 2량만 가는 거예요. 2량만. 이거를 간다. 그럼 얼마? 하루에? 제가 보기엔 편도 기준 65회 정도 갑니다. 편도 기준 65회. 편도 기준 65회. 그러면 65회가 무슨 의미예요? 출근 시간에 10분, 평상시에 20분에 한 대씩 간다. 2량의 전동차가 출근 시간에 10분에 한 대. 그다음 평상시에 20분에 한 대씩 운동한다. 뭐 기존의 무궁화는 얼마큼 다녔는데 다녀봐야 하루에 20대가 안 다녔어요. 그러면 20대가 안 다녔는데 그게 출퇴근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어렵죠.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10분에 한 대, 지역이니까 지역 나름대로 맞죠? 누군가는 이걸 타고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좋겠죠? 끄트머리, 계룡역, 맞죠? 신탄진, 새로 생기는 이게 덕양인가요? 이런 데가 좀 더 유리하겠죠. 왜? 그러니까 대전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어떤 길들이 생긴 거잖아요.
물론 차를 가져갈 수도 있지만 차가 집에 한 대인데 맞죠? 맞죠? 누군가 한 명 타고 나갔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버스도 탈 수 있지만 뭔가 대안이 있다라는 것도 좋은 거고, 또 이게 기존선 전철의 의미가 또 뭐가 있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전철은 아직까지는 노인분들 65세 넘는 분들은 무료예요. 무료. 물론 뭐 마을버스나 이런 것도 무료로 해주는 지역 지자체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단순하게 기존의 무궁화랑 뭔가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설역이 6개, 그 다음에 기존역이 6개, 제 블로그에 보면, 제가, 지금 내용은 이렇게 설명하지만 블로그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나중에라도, 지금 이 블로그, 역세권이 답이다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역세권이 답이다라고. 그러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충청권 1단계, 2단계, 3단계 4차 국가 철도망,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은 어떤 차량이 아주 자세하게 다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어떤 차량이 여기에 위치는 대충 어디고 어떤 차량이 어떻게 간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어떤 차량이 어떻게 간다, 어떻게 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간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링크를 제가 걸어놓든지 아니면 역세권이 답이다 블로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되고,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나름대로 의미 있고요. 특히 용두역 좋죠. 여기 또 2호선 가지고 환승하니까 요 위치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이 되면 되게 좋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열차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좀 생략을 하고, 나머지 2단계, 3단계 구간은 이제 1단계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하나씩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결은 결국 기존에 있는 이런 근거리 열차, 이런 통학 열차들이 없어지고 그 대안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금 1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먼저 했던 지역은 동해선이에요. 동해 남부선. 특히 동해선 끝에 밑에 부산으로 연결되는 동해선 있잖아요. 그게 가장 시범적으로 진행이 돼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어떤 대구에서 구민까지 넘어가는 선, 그 다음에 대전에서 넘어가는 어떤 충청권 광역철도, 이런 것들이 기존선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전동차가 투입되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보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